관상학적으로 안 좋은 얼굴도 성형으로 어느 정도 완화가 될까는 가능은 하지만 쉽지 않을 수는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는 건가요? 맞아요. 이게 사실 성형수술이 뭐 만능인 것처럼 뭐 성형외과 의사가 나와가지고 뭐 영상 찍으면서 잘난 척해도 결국은 뭐이 사람을 그래서 쌍꺼풀 라인을 최소한 인라인 말고 약간 인아웃 라인 내지는 세미아웃까지도 라인을 좀 앞으로 둥글리면 뭐 뒷밑트임도 약간 응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눈밑 지방 재배수 좀 해야 되겠죠. 앞뭐눈 이제 눈물고랑이 약간 퀭하고. 네, 안녕하세요. 드라마 성형외과 이승국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저희 오늘은 이제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관상 관련된 내용들 한번 다뤄볼 건데 네. 큰 주제는 안 좋은 관상도 성형으로 바꿀 수 있을까? 아내가 내 운세 좀 봐주게라. 어찌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어서 말해보게.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말이야. 이거든요. 무속인들이 별로 안 좋아하겠네요. 실제로 저희 상담 오신 환자분들 중에 조금 눈이 관상에 각적으로 좀 안 이쁘거나 문제가 있다고 해서 수술을 받으러 왔다. 이렇게 상담하시는 분들도 계신가요? 많죠. 뭐 어리나 젊으나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은근 관상이나 첫 인상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여자분들 중에 뭐 대표적인 게 눈꼬리가 올라가 보인다, 사나워 보인다가 아닐까요? 그래서 실제로 뒷밑트임을 많이 하죠. 그것 때문에 좀 인상이 부드러워지고 싶다고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젊은 층에서는 뒷밑트임을 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노인층에서는 또 뭐가 있을까요? 뭐 결국은 눈이 좀 작고 좀 매서워 보이고 이런 것들을 공통적으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남자도 별로 안 좋아하고 여자도 별로 안 좋아하고 다들 그래서 수술 받으러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장님께서 혹시 관상을 믿으시나요? 글쎄요. 이거 뭐 저도 한국 사람이니까 믿는다라기보다는 글쎄요. 뭐 믿는다고 하죠. 믿는다고 합시다. 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안 좋은 관상들을 저희가 AI를 통해서 이제 실제 이미지로 구현을 해봤어요. 네. 이 안 좋은 관상을 이제 수술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면 원장님께서 어떤 솔루션을 제시해 주실지. 야, 정말 AI 시대네요. 별걸 다 만드네요, 정말. 그래서 저희 첫 번째 분은 한번 보시겠습니다. 뱀눈이 고민이신 여성분이시고 20대세요. 저보고 뭘 추천할 거냐고 물으시는 거죠? 어떻게 근데 하면은 좀 이 이미지 뭐 지금 영상 보시는 분도 보겠지만 사실 사진을 조금 이상하게 찍은 듯하게 보이네요. 이렇게 턱을 안쪽으로 당기고 약간 눈을 이렇게 뭐라고 뜨죠 이건? 이렇게 뜨는 도끼 눈을 뜬다 그러나요? 맞다, 도끼 눈을 뜬다 그러죠. 약간 그렇게 찍은 사진이라서 실제로 정면을 보고 찍으면 이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사진을 보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턱을 약간 당기고 있고 눈을 약간 위로 떠서 아래쪽으로 삼배간이 보이고 눈썹은 좀 치켜 떠져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정면으로 봤을 때도 약간은 매서운 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일단 기본적으로 쌍꺼풀이 없으니까 쌍꺼풀 수술을 해야 되겠죠. 이게 한국 사람들은 이런 인상을 가진 분들이 은근 많습니다. 여기 이 정도로 심하지는 않겠지만 제가 뭐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다 총망라해 보면 일단 눈 앞쪽에 이제 몽고밴드라 그러죠. 몽고주름. 우리나라 사람들 몽고주름이 있어서 눈 앞쪽이 가팔라 보이고 그것 때문에 실제 눈 모양보다는 좀 더 매서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쌍꺼풀 라인을 최소한 인라인 말고 약간 인아웃 라인 내지는 세미아웃까지도 라인을 좀 앞으로 둥글리면 앞쪽에 좀 매서운 느낌이 좀 좋아질 것 같고요. 그렇게 할 수 있고 아까 제가 두서에 처음 얘기했던 뭐 뒷밑트임도 약간 응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눈밑 지방 재배수 좀 해야 되겠죠. 이제 눈물고랑이 약간 퀭하고 특히 오른쪽 같은 경우는 약간 인디안 밴드 쪽으로 내려가 있는 약간 어떻게 보면 잠을 한 3, 4일 못 잔 사람처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날이 서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좀 개선하고 그렇게 하면 많이 인상이 좋아지겠죠. 특히 뭐 이마도 약간 꺼져 있어서 그런 부분에 뭐 지방 이식이라든지 뭐 필러 시술을 받으면 이마도 좀 부드럽게 될 것이고 앞볼 꺼짐도 약간 있어서 전체적으로 앞볼에도 약간 지방 이식하면 전체적으로 좀 부드러운 인상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다음 30대 여성분이시고요. 네네. 흔히 말하는 물고기 눈도 되게 안 좋은 관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눈을 좀 가지신 분인데 그분도 어떻게 좀 개선이 가능할지 보시죠. 글쎄요, 뭐 제가 뭘 얘기하는지는 알겠어요. 약간 안구가 좀 나와 있고 약간 졸린 듯한 그런 눈을 물고기 눈이라고 하나 보네요. 약간은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좀 뭐 생선 눈 같이 약간 뭐 힘이 없어 보이고 졸려 보이고 이런 눈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뭐 상안검 쪽에서 보면 안검하수가 있어요. 안검하수가 있어서 눈 위가 꺼져 있고 앞쪽에 이제 지방이 튀어나온 게 보이죠? 이게 꼭 모기 물린 것처럼 눈 앞쪽에 지방이 튀어나온 부분이 보이고 그 뒤쪽으로는 눈이 꺼져 있고 이게 이제 약간의 역장 현상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눈 앞쪽 바로 위에는 볼록하게 있고 그 뒤쪽은 오히려 꺼져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전형적인 안검하수 눈이에요. AI가 굉장히 구현을 잘했는데 앞쪽 지방은 노화로 약간은 튀어나오고 뒤쪽은 꺼져 있는 눈을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절개로 눈매 교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쪽으로 딸려 들어갔다고 좀 표현을 쓰는데 그렇게 딸려 들어간 지방은 다시 나오게 해서 눈이 꺼짐 좋아지게 만들고 눈을 좀 더 또렷하게 만들고 앞으로 튀어나온 지방은 조금 제거해주고 이렇게 하면 쌍꺼풀 라인 원하는 대로 디자인해서 만들어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에 쌍꺼풀이 제가 보기에는 살짝 좀 과하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과해 보이는 거죠. 과해 보이는 건데 요런 눈들이 보통 원래 쌍꺼풀이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쌍꺼풀 라인이 점점점 두꺼워진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원리를 생각해 보면 간단히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쌍꺼풀을 보통 뭐 8mm 잡았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8mm가 8mm로 다 안 나오죠. 왜 그러냐면 눈을 뜨게 되면 그 쌍꺼풀 라인 따라서 접히게 되니까 뭐 가령 피부 처짐에 따라서는 뭐 8mm 잡았던 쌍꺼풀이 1mm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속쌍꺼풀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원리로 이렇게 눈을 잘 못 뜨시는 분들은 쌍꺼풀 두께가 그대로 다 보이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쌍꺼풀이 좀 과하게 두꺼워 보이죠. 이분도 눈만 크게 만들면 그렇게 과한 쌍꺼풀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현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쌍꺼풀 두꺼운 거에 굉장히 큰 컴플렉스를 갖고 계시고 쌍꺼풀 두께를 낮춰달라고 하시는 말씀을 첫 번째로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뭐 그거는 상의해서 쌍꺼풀 라인을 정하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인상이 좋지 않다, 관상이 좋지 않다라고 불리시는 분들은 보통 좀 공통적인 특징을 좀 가지고 있으신 것 같아요. 원래께서 이전부터 말씀 주셨던 이제 안검하수 심하신 분들이라거나 아니면은 뭐 미간에 주름이 좀 심하게 있으신 분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조금 교정할 수 있을까요? 뭐 노화로 인한 사실 그런 인상의 변화는 교정하기가 쉽습니다. 뭐 보톡스도 좋고요. 뭐 미간 세로주름은 보톡스만한 게 없어요, 사실은. 그게 뭐 저도 수술하는 사람이지만 보톡스가 미간 세로주름에는 아주 좋습니다. 뭐 그래서 보톡스부터 시작해서 수술적으로 뭐 그런 주름들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이마거상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노화로 인해서 인상이 바뀐 거는 의외로 쉽게 개선이 되는데 젊은 층에서 타고나게 눈이 작다든지 눈이 약간 찢어지거나 올라가 보이시는 분들이 이제 인상을 좀 교정하기가 힘들고 그런 분들은 이제 약간 선천적인 게 있으면 오히려 수술에 드라마틱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관상이 원래 안 좋게 약간은 좀 뭐 아까 언급했던 그런 팩터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수술적으로 개선해 드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눈 쪽에서는 그래도 뭐 강력한 무기, 뭐 쌍꺼풀 수술들이나 뭐 안검하수 교정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반면에 이제 입꼬리의 문제라든지 뭐 입술의 모양 이런 거는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눈이라는 구조는 뭐 딱 정해진 것들이 있죠. 가령 뭐 안와 안에 안구가 들어있고 그걸 덮고 있는 안구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약간은 소프트 티슈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도 약간 하드 티슈 기반으로 소프트 티슈가 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개선을 하고 힘을 주고 변경을 시켜 드릴 수 있는 반면에 입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그렇지가 않죠. 뭐 물론 뒤쪽에 치아라든지 이런 게 또 받쳐주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입술의 모양이나 이런 걸 많이 좌지우지하지만 특히 입술의 움직임이라든지 그 움직임의 범위라든지 이런 걸 생각했을 때는 성형수술로 변경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눈 쪽에 특히 상안면부 쪽에 있는 어떤 인상의 변화라든지 관상적으로 안 좋은 포인트들은 많은 부분에서 개선할 수 있지만
특히 입꼬리가 처졌다든지 뭐 입술이 너무 안쪽으로 말려 있다든지 이런 경우는 굉장히 성형수술적으로 치료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관상학적으로 안 좋은 얼굴도 성형으로 어느 정도 완화가 될까는 가능은 하지만 쉽지 않을 수는 있다. 이렇게 변론을 내릴까요? 맞아요. 이게 사실 성형수술이 뭐 만능인 것처럼 뭐 성형외과 의사가 나와가지고 뭐 영상 찍으면서 잘난 척해도 결국은 뭐 이 사람을 이 사람 얼굴로 똑같이 만들 수는 없거든요. 뭐 아무나 와가지고 뭐 제가 이 사람으로 마치 옛날에 영화처럼 뭐 페이스 오프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인상 자체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성형수술은 없어요. 그래서 뭐 주어진 조건 하에서 어느 정도 커머플러지 하는 정도 선에서 인상이 안 좋게 보이는 포인트를 잡아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좀 좋게 만들까. 그리고 또 덧붙여서 또 강력한 툴이 있지 않습니까? 성형수술 말고도 화장이라든지 또 뭐 표정 연습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뭐 마인드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강력한 툴이 돼서 전체적인 얼굴의 인상이라든지 관상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관상이라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런 뭐 생활 습관이라든지 뭐 그 사람의 마음가짐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얼굴에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인상이 안 좋아서 우울하고, 우울해서 뭐 매사 안 풀린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이런 악순환이 도는 거를 제가 중간에서 살짝 끊어드릴 수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뭐 저한테 오셔서 인상이 밝아지고 자신감이 생기고 또 그로 인해서 행복해지고 또 사람을 잘 대하고 또 감사하고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선순환이 돌게끔 된다 그러면 성형외과 의사로서 더 없는 뭐 보람이고 그렇게 되겠지만 쉽지는 않죠. 그래서 뭐 의사로서 또 뭐 성형외과 의사로서 뭐 그런 어떻게 보면 책임감과 이런 것도 있지만 또 한계는 분명히 있다. 그리고 뭐 작은 행복이나 자기 이제 컴플렉스를 제가 좀 덜어드리고 또 그 행복을 또 어떻게 보면 또 좋은 쪽으로 소시적에 또 잘못된 모습이라든지 또 자기 컴플렉스를 제가 해결해 드림으로써 좋은 관상이나 좋은 인생 쪽으로 갈 수 있게끔 해드린다 그러면 뭐 더 바랄 게 없다.